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전에 대한 내용 들어갈 테야. 그래서 유전의 기본 원리부터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람 유전, 그 다음에 돌연변이까지 연결돼서 나오는 내용이다. 자, 여기 파트는 항상 그 수업할 때마다 이제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지만, 그 수업을 하고 나서 그 복습이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되는 단원이야. 수업 시간마다 계속 내용들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는 내용들이 그 전 시간에 했던 내용, 그 다음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계속 확대되어 나가기 때문에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머릿속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중간에 쫓아올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그 내용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돼. 그러면 연달아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다 포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르니까 주의해서 제발 복습 꼭 철저히 해줘. 알았지? 자, 오케이. 자, 유전현상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유전현상이랑 내도 알다시피 그 어버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현상 자체를 우리가 유전현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기본이 돼야 돼? 그렇지? 생식 활동이 기본이 돼야 되지. 이런 생식 활동을 통해서 그 유전 정보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생식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었지? 무슨 생식과? 그렇지. 무성 생식과 그 다음 유성 생식이 있었었는데, 무성 생식의 원리는 분열 방법 중에 체세포 분열을 통한 생식 방법이 무성 생식이었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은 어버이가 가진 유전 정보를 100% 복제해서 그대로 나눠주는 분열법이었기 때문에 어버이나 자손이나 유전 정보는 똑같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성 생식 방법의 원리는 간단하고 유전적으로도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생식 방법이라 여기 유전의 기본 원리에서는 무성 생식을 전혀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유성 생식 같은 경우는 그 부모가 필요하잖아. 각 성이 필요하고 각 성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감수 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의 절반씩 실어 담아서 생식세포의 수정 과정을 통해서 수정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손이 갖는 유전 정보는 부모가 갖는 유전 정보가 뭐해진단 말이지? 달라진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부모하고 달라지는지 그걸 확률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변별력 있는 내용, 그리고 머리를 써야 되는 생식 방법이라 여기서는 그래서 무슨 생식 과정을 다룬다는 얘기야? 유성 생식 과정을 다룬다는 얘기지.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유전학의 시대적 흐름을 이제 살펴볼게. 유전학이 최초로 등장했던 시절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19세기 그 대표적인 생물학자 중에 그 멘델이라는 사람에서 출발하게 됐지. 그래서 유전학의 시대적 흐름으로 쫓아가게 되면 유전학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갔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기가 쉬워진단 말이지. 그래서 시대적 흐름을 잡고 갈 거야.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전학을 최초로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멘델로부터 출발하잖아. 그러면 멘델 이전에는 유전 현상에 대해서 전혀 몰랐냐? 그렇진 않지. 경험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했지만 그걸 완벽하게 논리적으로는 설명하지는 못했다는 얘기고, 그걸 나름대로 논리화시켜서 설명한 사람이 멘델이라 최초의 유전학의 시초가 바로 멘델이었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멘델에 의한 유전 현상을 기본 바탕으로 그 다음 멘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유전학이 발전했는지 그 흐름까지 우리가 차례차례 쫓아가 보겠다는 얘기야. 핵심은 멘델부터가 핵심인데 이전부터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해왔는지 알면 멘델의 내세웠던 유전 현상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치? 그래서 멘델 이전을 설명을 할게요. 참고로 멘델은 유전 현상을 설명을 할 때 대표적인 생명체 중에서 식물 중에서 뭐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콩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 나도 마찬가지로 멘델 이전이나 멘델 시절이나 그다음 멘델 이후의 과정에서도 주로 뭘 가지고? 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알았지? 자, 멘델 이전에 이제 생각했던 유전 현상들이야. 됐지? 자, 그 당시에도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종들이 많이 있었겠지. 인간이라는 종, 쥐라는 종, 소라는 종, 토끼라는 종, 이런 동물 종도 있었을 것이고, 식물 종도 여러 가지 종이 있었겠지.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뭐 버짐나무라든지, 뭐 강아지 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들이 있더란 얘기지. 그 당시에도 이제 각 종들마다 나름대로 고유한 뭐가 있으면 알게 돼요. 형질이 있으면 알게 되지. 이때 형질은 뭐의 줄임말이라고 그러니? 그렇지. 형태와 성질을 줄인 말이라고 그랬고, 이때 성질 내부에는 어떤 개념도 들어가 있다는 거? 그렇지. 기능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다는 걸 앞에 1단원이나 2단원 세포 분열 때도 분명히 설명했던 부분이고, 됐지? 그리고 인간이라고 쥐라는 종은 분명히 다른 종이긴 해. 근데 분명히 동일한 형질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대다수의 형질이 구하더란 얘기지.
다르더란 얘기지. 그치? 왜 생명체들 종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좀 차이가 큰 형질들을 갖고 있냐? 과거에도 이걸 많이 궁금해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과거에 생각했던 게 분명히 각 생명체들마다 자신의 형질을 결정할 수 있는 뭐가 정보가 분명히 체내에 존재할 것이다라고 추상적으로는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죠. 이게 됐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가 분명히 체내에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고, 이 정보가 분명히 다음 세대에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경험상으로 뭐 하게 된다는 얘기지. 느끼게 된다는 얘기지. 이게 경험상으로 알게 된다는 얘기야. 느낀다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무슨 정보로 표현을 했냐면 유전 정보로 표현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인간이 나오잖아. 즉 무슨 말이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형질이 다음 세대에서도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 최초의 인간이 가지고 있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다음 세대로 뭐 했을 거란 얘기야. 분명히 넘어갔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그 당시에도 멘델 유전도 분명히 유전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됐지? 이걸 경험상으로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러한 형질들을 결정할 수 있는 유전 정보를 무슨 인자로 표현을 했냐면 유전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현재는 유전인자에서 인자를 생략해가지고 무슨 인자라고 그래? 유전자라 그러지. 됐지? 이러한 유전 정보가 분명히 체내에 있을 텐데 이때 체내에 존재할 때도 나름대로 어떤 화학 물질의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라고 여기까지도 이제 추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지. 현재 우리 이미는 유전자 자체는 DNA라는 화학 물질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세포라는 개념 자체도 잘 몰랐던 시절이고 염색체, 염색사를 구성하는 DNA 이런 것 자체를 아예 몰랐던 시절이다. 알았지? 그 다음 우리가 다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의 생명체에 있는 내에는 유전자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지.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무슨 정보라 그랬어? 유전 정보라 표현했던 거고. 이해됐지? 이게. 그래서 이미 멘델 이전에도 이런 걸 이제 경험상을 알게 됐고 나름대로 이걸 논리화시켜서 설명하려고도 노력을 했다는 얘기야.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차례차례 설명해 줄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콩이라는 식물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질 중에서 대표적인 뭐의 모양을 가지고 콩의 모양을 가지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할 거야. 됐지? 콩의 모양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형질로 나눠지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찰하게 되지. 무슨 콩하고, 그렇지? 둥근 콩하고 무슨 콩, 주름지 콩. 그럼 이 콩의 형태가 나름대로 형질이잖아. 그러면 이 콩은 이러한 형태를 결정지어주는 무슨 자를 분명히 갖고 있을 거란 얘기지. 유전자를 분명히 갖고 있을 거란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각각의 유전자를 나름대로 기호로 표현했어요.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유전자를 기호로 표현할 때는 주로 뭘 활용을 했어? 그렇지. 알파벳을 활용을 했어요. 됐죠? 그래서 둥근 콩이 영어로, 둥글다가 영어로 라운드잖아. 그래서 라운드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둥글게 만들게 해주는 유전자를 무슨 유전자로 정의하자? 라지 R 유전자로 정의하고, 그 다음 주름지게 만들어주는 유전자를 무슨 유전자로 정의하자? 스몰 R 유전자다 라고 정의를 한 거야. 이해됐니? 이제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설명했던 부분이다. 이제 둥근 콩이 있어요. 됐지? 그럼 왜 얘는 형질이 둥그냐? 유전자 중에서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체내에는 라지 R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둥글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거야. 알았지? 역시 또 둥근 콩이 있단 말이지. 그럼 얘는 왜 둥글지? 어떤 유전자를 가져서? 라지 R 유전자를 가지니까. 이해됐지? 둥근 콩과 둥근 콩을 서로 뭐 시켜봤어요? 교배시켜봤지? 교배시켜봤더니 다음 세대에서 전부 다 무슨 콩만 나오더란 얘기야. 둥근 콩만 나오더란 얘기지. 그럼 얘는 왜 둥그냐 이거지. 얘도 무슨 유전자를 가지니까. 그렇지. 라지 R 유전자를 갖고 있었으니까 역시 둥글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과정을 나름대로 논리화시켰어요. 유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나름대로 규칙성을 세운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규칙성을 세우냐면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고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유전자를 한 개체당 가질 때 두 개 중에 몇 개만 갖는다, 하나만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라자를 가졌고 얘도 라자를 가지니까 당연히 무슨 콩이야? 둥근 콩이야. 그럼 이 다음 세대에서 자손이 태어나면 이놈도 둥근 콩만 나오는 이유가 얘가 뭘 가져서? 라자만 가져서. 그래서 그럼 두 번째 규칙성, 그럼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규칙성을 하나 만들어냈다는 얘기지. 그럼 다음 세대 유전자를 몇 개를 가지려면, 하나를 가지려면 부모가 유전자를 다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둘 중에 몇 명에 한해서만 넘어간다. 그렇지. 한 명에 한해서만 넘어간다라고 규칙을 내세웠단 말이야. 그럼 이놈 입장에서는 A한테 하나를 받든 무조건 뭐를 받기 때문에 라지 R을 받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무조건 무슨 콩이다. 둥근 콩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주름진 콩과 주름진 콩이 있단 말이지. 일단 그럼 얘는 왜 주름지냐? 당연히 뭘 가져서? 수모라를 가져서. 얘는 왜 주름지냐? 당연히 수모라를 가서 주름진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럼 이것들을 교배시키면 다음 세대는 당연히 다 뭐가 나올 거란 얘기지? 주름진 콩이 나올 거란 얘기지. 왜? 부모가 각각 갖고 있는 한 개씩 유전자 중에 둘 중에 몇 명에게서만 넘어가니까, 한 명에게서만 넘어가니까 얘한테 넘어가든 얘는 무조건 뭐가 나올 거란 얘기야. 20알만 가지는 주름진 콩만 나올 거란 얘기지. 이런 식으로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지? 그럼 둥근 콩과 주름진 콩을 이제 같이 교배를 시켜본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왜 둥그러요? 라자를 가져서. 얘는 왜 주름져요? 20알을 가져서 주름진다는 얘기지. 그럼 다음 세대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겠어? 둘 중에 하나만 넘어가잖아. 그럼 라지 R만 넘어가면 무슨 콩이 나오고 둥근 콩이 나오고 20알만 넘어가면 역시 뭐가 나와요? 주름진 콩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설명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단 말이지. 됐지? 그래서 이제 내세운 결론이다. 됐지? 아까 설명했던 거 그대로 하면 돼.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뭐하고? 라지 R과 스몰 R이 있다. 됐어? 그럼 한 개체당 이때 두 종류의 유전자 중에서 한 개체당 몇 개를 갖는다? 한 개만 가지고 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는 부모 중에서 몇 개만 넘어간다? 하나만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세웠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발견이 되지. 이 결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된다는 얘기야. 어떤 현상이? 둥근 콩과 둥근 콩을 교배시켰어요. 그렇지? 그럼 얘는 왜 둥그러요? 라자를 가져서. 얘도 왜 둥그러? 라자를 가져서. 다음 세대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라자알만까지는 무슨 콩이 나와야 되는데, 둥근 콩이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뭐가 나와버려? 주름진 콩이 나와버려. 그럼 이 주름진 콩은 당연히 뭘 가져야 돼? 20알을 가져야 되잖아. 근데 부모는 20알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태어나냐 이거지, 주름진 콩이. 응? 동일한 실험 여러 번 해봤는데 주름진 콩이 꼭 가끔 나오단 말이야. 많이는 아닌데 가끔 나오더란 얘기지 이게.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일단 이 결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럼 이 결론 자체가 잘된 결론은 아니란 얘기지.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나중에 누가 등장을 하면서 멘델이 등장하면서 이제 설명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멘델의 이제 등장이지. 시대는 1865년도 19세기가 되는 것이고, 1865년을 쓰니까 이 해에 멘델이 태어난 줄 알더라고요. 이때 멘델이 태어난 게 아니라 이 해에 유전 현상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들을 발표한 해야 논문으로 이제 발표한 해거든. 그렇지? 자, 볼게요. 이제 멘델이 유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나름대로 가설이 있거든. 이때 가설이라 하기보다는 나름대로 멘델이 유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무슨 성이다? 규칙성이야. 그렇지? 당연히 이 규칙성은 너희들이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왜 외워야 돼? 하나의 규칙이잖아. 그럼 이 규칙을 유전 현상에 뭐 할 거야? 적용할 거거든. 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니?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이걸 외워서 유전 현상에다가 적용시킬 거야. 그래서 외워야 돼. 알았지? 이거서부터 외우기 싫다. 그럼 유전 아예 포기해야 돼. 뒤에 거 다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지. 알았지? 자, 볼게. 멘델이 얘기했던 거다. 자,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라는 첫 번째 규칙성을 내세워요. 여기서 너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 한 가지 형질이지? 한 가지 형질에 대한 범위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유전에 대한 문제가 풀 때 한 가지 형질에 대한 개념을 못 잡아요. 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들 찾아야 되는데 한 가지 형질을 못 잡으니까 관여하는 유전자의 종류까지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여기서부터 문제에 대한 접근을 못 해버려요. 한 가지 형질에 대한 범위 정확히 잘 구분해. 어떤 뜻인가?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니? 자, 아까 설명했던 식물 중에 콩 있잖아. 콩. 자, 봐. 콩의 모양에 대해서 형질이 두가 있었지. 무슨 콩하고? 둥근 콩하고 무슨 콩이? 주름진 콩이 있었어요.
됐지? 그럼 둥근 콩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뭐라고 그랬니? 라지 R 유전자. 주름진 콩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우리가 스몰 R 유전자로 정의했었잖아. 그래서 멘델이 얘기한 한 가지 형질은 둥근 콩 한 가지, 주름진 콩 한 가지,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콩의 모양이라는, 그지? 이걸 통합하는 말 있지? 이 콩의 모양이라는 이 형질 자체를 몇 가지 형질로 본 거야? 한 가지 형질로 본 거야. 그래서 이 한 가지 형질 내에 세부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 형질로 나눠지는데, 멘델의 규칙에서 한 가지 형질은 이 한 가지가 아니라 이걸 통합한 이걸 한 가지로 봤다고. 그래서 그럼 이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관여하는 유전자가 몇 종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이해됐니? 그치? 자, 그 다음 멘델이 내세웠던 개념 중에 하나야.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또는 한 가지 형질에 관여하는 두 종류의 유전자의 관계를 무슨 유전자라 정의했냐면 이거를 대립 유전자다라고 정의했어. 그럼 우리가 세포 분열 때 대립 유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단 말이야? 상동 염색체상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유전자를 우리가 대립 유전자다라고 정의했지. 근데 멘델 때는 세포라는 개념도 몰랐던 시절이고 염색체 자체를 몰랐던 시절이야. 그래서 멘델은 아예 염색체를 몰랐어. 그러면 대립 유전자를 최초로 누가 내세운 거야? 멘델이 내세웠고, 나중에 이 유전자가 염색체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위치가 서로 똑같다는 걸 알게 돼. 그걸 나중에 우리가 연결시킬 거야. 일단 멘델은 그걸 몰랐다잉. 알았지? 자, 그러면 콩의 형질에 대해서는 콩의 형질이 콩의 모양이 전부냐 이거지? 그렇지가 않지. 또 다른 형질이 또 있다는 얘기지. 대표적인 예로 콩의 색깔이 있어요. 됐지? 자, 콩의 색깔을 크게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잖아. 무슨 색 콩이냐면 노란색 콩이 있고 녹색 콩이 있어요. 됐지? 그럼 노란색 콩이라는 얘기는 이러한 세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그걸 라지 Y라고 그러고, 녹색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뭐라 그래? 스몰 Y 유전자라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콩의 색깔이라는 몇 가지 형질에 대해서,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관여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몇 종류 있단 말이지. 그렇지, 두 종류가 있다는 뜻이잖아. 이게 멘델의 규칙성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이 한 가지 형질이 이 한 가지 형질이 아님을 알아야 돼. 알았냐? 이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뭔지를 너희들이 문제상에서 구분해서 찾는 연습해야 된다고. 알았지? 자, 그 다음 콩의 색깔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두 종류니까 이 유전자의 관계도 당연히 무슨 유전자 관계가 되는 거야? 대립 유전자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럼 그림상에서 스몰 R과 라지 Y는 대립 유전자 관계냐, 그치? 대립 유전자 관계가 될 수가 없지. 왜? 관여하는 형질이 다르니까. 얘는 콩의 모양에 관여하고 얘는 콩의 색깔에 관여한단 말이지. 대립 유전자를 표현하는 게 아니야. 됐지? 이게 멘델의 첫 번째 규칙성이야. 됐냐? 두 번째 규칙성. 그럼 각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또는 대립 유전자들이 한 개체 내에 존재할 때는 어떻게 존재하냐 이거지. 됐지? 일단 두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한 세부적으로 관여하는 유전자 각각 두 종류씩 제시해줬지. 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 됐지? 그럼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두 종류의 유전자가 또는 대립 유전자가 한 개체 내에 존재할 때야. 한 개체 내에 존재할 때는 멘델 이전에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한 개체마다 관여하는 유전자는 몇 개만 존재한다. 한 개만 존재한다고 가정했는데, 멘델은 여기서 더 벗어나서 한 개체마다 두 종류의 유전자 중에서 각 유전자를 몇 개씩 갖는다. 두 개씩 갖는다고 표현해서, 멘델이 이제는 한 개만 갖는다 했는데 멘델은 그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몇 개씩? 두 개씩 갖는다라고 정의했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개가 한 쌍이지. 그래서 한 쌍으로 존재한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지. 그럼 대다수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라지 R과 스몰 R이 두 종류니까 두 종류를 한 개체당 두 개씩 갖는 방법, 라지 R과 스몰 R 갖겠네, 이것만 생각하더란 말이지. 됐니? 이거는 종류잖아. 그럼 가질 수 있는 개수가 두 개인 방법은 이렇게 다른 종류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동일한 종류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한 개체당 이렇게 몇 개씩 갖고 있다고. 두 개씩 갖고 있다고. 그럼 종류가 두 종류면 두 종류를 두 개씩 갖는 방법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어떻게?
라지아를 갖거나 라지아 스모라를 갖거나 그 다음에 스모라를 갖거나. 이해되지? 자, 그 다음 그러면 유전자를 두 개씩 갖게 되면 이 유전자에 의해서 콩의 모양이라는 형질이 실제 나오게 되잖아. 그럼 실제로 어떤 형질이 나오냐 이거지. 그러면은 라지알과 라지아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A는 당연히 무슨 콩으로 나와요? 둥근 콩으로 나오겠지. 그러면은 스모랄과 스모랄을 동시에 가지니까 당연히 무슨 집 콩이 나와요? 주름집 콩이 나올 거란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지. 어떤 게? 그럼 라지알과 스모랄을 동시에 가지면 어떤 모양이 나올 거냐 이거지. 그지? 사람들이 생각하겠지. 라지 R이 표현되면 둥근 게 나올 수도 있고 스몰 R이 표현되면 주름진 게 나올 수 있고 또는 두 유전자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다 표현돼 버리면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의 중간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근데 멘델은 어떻게 정했어요? 두 가지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은 두 종류 사이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종류만 나온다? 한 종류만 나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둥근 콩만 나오거나 뭐만 나와요? 주름진 콩만 나와요. 두 개가 랜덤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두 종류 중에서 한 종류만 나온다라고 표현한 거야. 즉 이놈은 무조건 무슨 콩이 나온다? 둥근 콩이 나온다라고 정의했어. 이해되니? 즉 멘델은 설명할 때 라지알과 스몰알의 두 종류의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지면 자신의 정보를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보를 나타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규칙을 하나 내세우게 되지. 그래서 라지 R이 스몰 R보다 항상 1순위란 말이야. 그럼 스몰 R은 항상 순위에서 밀려요. 그러면은 라지 R에 의한 정보만 표현된다는 얘기지. 이게 되냐? 그래서 라지 R이 스몰 R에 대해서 유전 정보를 나타내면서 1순위를 가져요. 순위에 밀리는 게 스몰 R이잖아. 그래서 라지 R을 무슨 유전자로 표현하냐면 우성 유전자로 표현을 했고 순위에서 밀리는 스몰 R을 무슨 유전자로 표현했냐면 열성 유전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대립 유전자들마다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을 우성과 열성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이게 그 유명한 멘델의 무슨 원리이다? 우열의 원리란 얘기야. 이해됐지? 얘는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우성은 뭐 대체적으로 좋은 거, 열성은 대체적으로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생명과학에서 의미하는 우성과 열성은 그런 뜻이 아니야. 1순위냐, 1순위가 아니냐. 됐지? 순위에 대한 설명이지. 그래서 좋다, 나쁘다는 뜻이 할 때 아니라는 점 좀 주의해두고. 이해됐지?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명이 딱 이제 그래서 전체 콩에 대한 모양 종류가 딱 몇 가지만 나와요. 종류가 두 종류만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콩의 색깔도 마찬가지로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단 말이지. 이 두 종류를 한 개체가 가질 때는 몇 개씩 가져? 그렇지. 두 개씩 갖는다는 얘기지. 어떻게? 라지 Y를 갖거나 그 다음 라지 Y 스몰 I를 갖거나 그 다음 스몰 I를 갖는단 말이지. 이해됐냐? 그럼 라지 Y는 당연히 무슨 색이 돼요? 노란색 되겠지. 스몰 I는 당연히 녹색이 되겠지. 그럼 라지 Y와 스몰 I를 동시에 가지면 멘델의 우열의 원리가 적용된단 말이지. 라지 Y가 우선순위야. 그럼 얘는 무슨 색이야? 노란색만 나와요. 만약에 스몰 I가 우선순위면 녹색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멘델이 이제 실험을 통해 정리해 보니까 라지 Y가 스몰 Y에 대해서 우성이더란 얘기지. 즉 1순위라고. 얘는 무슨 색만 나와? 노란색만 나온다고. 됐지? 이런 식으로. 됐냐? 그럼 너희들이 나중에 또 생각해야 될 거는 콩의 형질 내에는 콩의 모양이 따로 있고 콩의 색깔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콩이라는 한 개체 내에서는 콩의 모양과 콩의 색깔이라는 형질을 동시에 갖는 거지. 이래서 그럼 한 개체당 유전자를 두 개씩 가지면 어떤 개체는 라지 R, 라지 Y를 갖는 개체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개체는 라지 R, 라지 Y, 스몰 I 이렇게 갖는 개체가 다양하게 존재할 거란 얘기야. 그래서 각각의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해서 한 개체당 유전자를 몇 개씩 갖는다고? 두 개씩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이해됐지? 이제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규칙성이고 그럼 세 번째 규칙성이다. 그럼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긴 한 가지 형질이야.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한 개체가 몇 개씩 가져요? 두 개씩 갖는 대립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겠지.
그지? 이때 이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도 나름대로의 규칙성이 있단 말이지. 되냐? 그게 멘델의 세 번째 가설인 규칙성이야. 되니? 이렇게 세 번째, 한 개체 내에 몇 개씩 존재하는, 두 개씩 존재하는, 기준은 한 가정들이야. 두 개씩 존재하는 대리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는 같이 두 개가 존재했었잖아. 이 같이 존재하는 두 개가 일단 뭐 되더란 얘기지? 분리가 먼저 되더란 얘기지. 그렇지? 분리가 된 다음에 그러면 두 개로 완전히 나눠지잖아. 그럼 두 개 중에 몇 개씩만 넘어간다? 한 개씩만 넘어간다. 이런 세 번째 규칙성을 내준단 말이지. 그렇지? 예를 들면 콩의 모양에 대해서 아까 유전자가 두 종류 있었고 한 개체당 유전자를 두 개씩 가지면 경우의 수가 세 개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를 세 번째 가지고 이제 설명해 보자는 얘기야. 됐니? 그럼 여기 둥근 콩이 있지. 그렇지? 그럼 이 둥근 콩이 한 개체가 갖는 유전자의 경우의 수는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 이해됐죠? 그지? 그냥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것이 유전자를 두 개를 갖는 경우가 라지 R, 라지 R을 갖고 있고 얘도 뭘 갖고 있다? 라지 R, 라지 R을 갖고 있다고 표현해 볼게. 이해됐냐? 일단 한 개체가 몇 개씩 가져요? 두 개씩 가져요. 그럼 두 개씩 갖고 있는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뭐 할 거야? 넘길 거란 얘기지. 그지? 그럼 봐. 두 개씩 갖고 있는 유전자가 일단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는 일단 먼저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지. 분리되는 현상이 먼저 일어나다는 얘기지. 그럼 한꺼번에 두 개가 나중에 뭘로 분리가 돼?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얘기지. 됐냐? 그럼 이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가 돼요? 다음 세대로 가기 전에 일단 뭐 되더라? 분리가 먼저 일어나더라. 그럼 뭘로 분리가 돼요? 라지 R과 역시 라지 R로 각각 하나하나씩 따로 분리가 되더란 얘기지. 됐냐? 그럼 이 규칙에 따르면 한 개체 내에서 두 개로 분리된 게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는 두 개 중에 몇 개만 넘어간다고? 하나만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고. 이랬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 중에 몇 개만 넘어가? 하나만 다음 세대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지. 그럼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콩의 모양에 대해 유전자를 몇 개씩 가져요? 두 개씩 갖게 된다는 얘기지. 됐냐? 그럼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넘어가고 둘 중에 하나만 넘어가던데도 다음 세대는 항상 뭐만 받아요? 라지 R, 라지 R만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무슨 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둥근 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지, 멘델은. 이해됐지? 또 주의할 점. 규칙에서는 한 개체로부터 분리된 거는 하나씩만 가는 거지 두 개가 동시에 갈 수는 없어. 알았지? 왜 두 개가 동시에 갈 수 없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야. 됐지? 자, 그럼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럼 얘가 주름진 콩이야. 그럼 한 개체당 유전자를 몇 개를 가져? 두 개를 가지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주름진 콩은 무조건 뭐야? 그렇지. 20R, 20R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도 무조건 뭐예요? 그렇지. 20R, 20R이 되는 거예요. 됐냐? 그럼 이렇게 두 개씩 존재하는 게 다음 세대로 뭐 할 거야? 넘어갈 거야. 넘어갈 때는 일단 뭐가 일어나요? 그렇지. 분리가 먼저 일어나요. 뭐하고 분리돼요? 20R과 20R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더란 얘기지. 그럼 얘도 다음 세대로 가기에는 뭐예요? 일단 분리가 돼요. 뭐하고? 20R과 20R로 분리가 돼요. 그럼 한 개체로부터 한 개씩 분리된 것들 중에서는 둘 중에 몇 개씩만? 하나씩만 다음 세대로, 하나씩만 다음 세대로. 그럼 다음 세대는 무조건 뭐만 받아요? 20R, 20R만 받으니까 무슨 콩만 나와? 역시 전부 다 주름진 콩만 나오더란 얘기지. 됐니? 그럼 여기 봐볼게. 여기 이제 둥근 콩과 무슨 콩을 교배시켜 볼 거야? 주름진 콩을 한번 교배시켜 보자는 얘기지. 그럼 주름진 콩은 무조건 뭐예요? 그렇지. 20R, 20R이 있지. 그럼 둥근 콩은 둘 중에 하나잖아. 이거는 이것 중에 하나잖아. 그렇지? 한번 정의해 볼게. 이것이 이거다라고 정의해 보자는 얘기지. 이해됐니? 그럼 이놈들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뭐 돼요? 분리가 돼요. 뭐하고? 라지 R과 라지 R로 분리가 돼요. 됐지? 이놈들 일단 다음 세대로 가기 전에 뭐 돼요? 분리가 돼요. 뭐하고? 20R과 20R로 분리가 돼요. 그럼 한 개체로부터 각각 분리된 두 개 중에 몇 개만? 한 개만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하나는 무조건 라지 R로 가겠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넘어가요. 20R만 가지. 그럼 한 개체당 무조건 뭐만 가져요? 라지 R, 20R을 쌍으로 갔겠네. 그럼 이놈의 우열 관계에 대해서 라지 R이 우성이니까 무슨 콩만 나와? 둥근 콩만 나온다는 얘기지. 됐어? 그치?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때 주름진 콩은 무조건 뭐야? 20R, 20R이지. 그럼 이때 둥근 콩이 뭐라 가정해보자. 그렇지. 라지 R, 20R 한번 가정해볼게. 이해됐지?
그럼 일단 이게 다음 세대로 가기 전에 뭐 돼요? 분리가 돼요. 뭐로 분리가 돼요? 라지 R하고 그 다음 스몰 R로 일단 분리가 되고, 그럼 여기도 일단 다음 세대로 가기 전에 뭐예요? 그렇지, 분리가 돼요. 뭘로 분리가 돼? 스몰 R과 그 다음 스몰 R로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는 얘기지. 됐니? 그러면 둘 중에 여기서 뭐가 넘어가면, 라지 R이 넘어가면 여기서는 무조건 뭐가 넘어와? 스몰 R이 넘어오니까 일단 무슨 콩이 나와요? 둥근 콩이 나오지. 근데 여기서 스몰 R이 갔어. 여기서 무조건 뭐가 가? 스몰 R이 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유콩이 나와요? 주름 유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설명했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치? 그러면 이때 멘델이 얘기했던 쌍으로 존재하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가게 되는 뭐 되는 현상? 분리되는 현상이지? 이 분리되는 현상을 멘델의 그 유명한 무슨 법칙을 한다? 분리의 법칙이라고 그래. 알았지? 쌍으로 존재하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가게 되는 뭐 되는 현상? 분리되는 현상을 분리의 법칙을 한다고. 알겠냐? 분리음이 정확히 잘해. 나중에 보면 선생님 제가 기억으로는 3대 1로 분리되는 게 분리의 법칙이라는데요. 그 비율의 분리가 아니라, 그 비율의 분리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거는 분리의 법칙을 증명하는 실험값이지 분리의 법칙의 분리 의미가 아니야. 분리의 정확 의미 뭐야? 쌍으로 존재하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전에 뭐 되는 현상? 분리되는 현상을 분리의 법칙의 분리의 뜻이라고.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논리로 설명하니까 과거에 설명하지 못한 현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이 돼버리지. 뭐하고? 둥근콩과 둥근콩을 교배시켰을 때 주름육콩이 나올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한단 말이야. 알았니?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이 둥근콩이 라지 R, 스몰 R이라 가정하고 이런 거 뭐라 가정해요? 라지 R, 스몰 R이라 가정하자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걸 일단 뭐예요? 분리시키지. 그럼 뭘로 분리가 돼요? 라지 R과 그 다음 스몰 R로 분리가 되지? 이놈도 마찬가지로 뭐 돼요? 분리가 돼요. 뭐하고? 라지 R과 그 다음 스몰 R로 분리가 돼요. 되니? 그러면 둘 중에 라지 R이 넘어왔어. 그럼 뭐가 나와요? 라지 R, 라지 R 일단 넘어오고, 여기서도 라지 R이 넘어와. 그러면 라지 R 쌍으로 가면 무슨 콩이 나와? 둥근콩이 나오지. 그럼 여기서 라지 R이 넘어왔어요. 여기서 스몰 R이 넘어왔어요. 그럼 라지 R, 스몰 R을 갖는 또 둥근콩이 나오지. 됐냐? 그럼 여기서 또 라지 R이 넘어왔어요. 여기서 미안. 여기서 스몰 R이 넘어왔어요. 여기서 뭐가 넘어오면, 라지 R이 넘어오면 역시 라지 R, 스몰 R은 뭐가 나와? 둥근콩이 나오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뭐가 넘어가? 스몰 R이 넘어가고, 여기서도 뭐가 넘어오면, 스몰 R이 넘어오면 드디어 무슨 유콩이 나오더란 얘기야. 주름 유콩이 나오더란 얘기지. 됐냐? 멘델에 의한 이 분리의 법칙이 정확히 맞다라면 이런 현상에서 둥근콩이 몇 개 나올 때, 3개 나올 때 이게 몇 개 나올 거란 얘기지? 하나가 나올 거란 얘기지. 됐냐? 멘델아, 정말로 네 말이 맞다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둥근콩 대 주름육콩이 몇 대 몇으로 나오겠네? 3대 1로 나오겠니? 정말이니? 멘델이 이 값을 실험으로 증명해낸다는 얘기지. 그래서 3대 1로 분리된다는 뜻은 분리의 법칙을 증명하는 값인 거지, 분리의 법칙의 분리의 의미가 아니란 얘기야. 알았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리의 법칙의 분리란 뜻은 쌍으로 존재한 유전자가 뭐 되는 현상? 분리되는 현상을 분리의 의미란다고. 됐지? 그래서 과거에 설명하지 못한 이 부분까지 설명해내면서 이제 멘델의 유전 현상에 대한 내용이 인정받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지. 뭐를? 아, 생명체마다 분명히 뭐가 있구나. 유전자는 있구나. 됐냐?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이걸 다 실험으로 다 증명해냈다니까. 이해됐니?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런데 멘델이 설명했던 이 규칙성은 불행하게도 모든 유전현상에 적용되지는 않더란 얘기지. 됐냐?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되지 않은 게 있더란 얘기야. 그러면 멘델이 세웠던 이 가설이 틀렸냐? 틀린 게 아니라 설명함에 있어서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알아야 돼? 이 가설을 나중에 뭐 해야 돼?
확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예외적인 현상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 예외적인 현상들까지 각 가설에서 확대 또는 수정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 확대된 내용들은 수업할 때마다 조금씩 등장을 해. 그래서 처음부터 알려주면 애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야. 그치? 자, 그 다음 멘델이 제시한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치? 방금까지 2개 배웠다. 뭐 배우니? 우열의 원리, 그 다음 분리의 법칙이야. 그 다음 법칙이 하나 더 있지? 일단 3개가 있어요. 우열의 법칙, 지금은 말이 원리라는 말로 바뀌어서 우열이라고 그러고, 분리의 법칙 설명했지? 그 다음에 독립법칙은 나중에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할 거야. 이랬냐? 어쨌든 멘델이 제시한 3가지 법칙인데 이 3가지 법칙 역시 모든 유전현상에는 적용되지 않더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는 확대된 내용을 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 확대된 내용들은 개념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추가해 나갈 거고, 그걸 너희들이 나중에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머릿속에다가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처음부터 복습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단원이라는 얘기야. 그치? 여기서 개념에서 엄청 밀린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제 멘델이 나름대로 유전현상을 논문으로 발표하게 됐고, 이걸 생물학자들이 이제 다 읽어보면서 인정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생명체들마다 무슨자는 분명히 갖고 있구나, 유전자는 분명히 갖고 있구나. 그치? 거기다가 멘델에 의한 유전현상도 충분히 뭐 있단 말이야. 이해를 했단 말이지.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나도 생명체니까 내 몸 어딘가에도 뭐가 있겠네. 유전자가 있겠네. 그치? 인정했으니까. 근데 이제 궁금했던 거지. 분명히 우리 생명체 안에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 이게 이제 궁금했단 말이지. 그 실체가 이제 궁금하기 시작하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멘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이걸 궁금했을 때는 이미 멘델은 사망한 때야. 궁금했을 때 혹시나 멘델이 살아있었더라도, 그지? 살아있었더라도 알았을까? 당연히 몰랐지. 그지? 나도 몰라요. 너희들의 업무다. 너희들이 밝혀내라. 됐냐? 그럼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겨? 생명체의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 실체를 찾기 시작한다고. 우린 이미 알고 있지? 염색사나 염색체 있잖아. 더 구체적으로는 DNA에 있는데 그걸 역사적으로 찾아가는 순서를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겠다고. 이해됐지?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내용 더 이어서 설명할게. 고생했어.